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올해 2024년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수업을 이제 하는 것이고요. 일단 심화 과정을 이제부터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본 과정은 이제 작년에 2022 개정 교육 과정 때문에 다시 생명과학 교육론을 이제 인강으로 찍어 놨었고, 그거를 이제 기본 과정으로 올해 올렸고요. 올해 수업은 요 심화 과정부터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5학년도 대비해서 생물교육론은 일단 3월하고 4월, 5월 3개월 과정으로 여기에 이론 수업을 (12주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4월 같은 어떤 한 달은 보면 5주 차도 있잖아요. 그래서 쉬지 않고 일단은 쭉 수업을 12주를 이렇게 연속해서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6월, 7월, 8월을 이제 문제풀이 12주간 하고, 그리고 10월 중순, 10월 이제 11월까지 걸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강치욱 선생님이랑 함께 이제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하는데 4주 이제 부분인데, 이제 개월이 이제 이렇게 걸쳐져 있어서 제가 이제 10월 말부터 11월 시험 치는 그 전주까지 모의고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시험을 치고 나면 보통 11월 말부터인데 12월이라고 적을게요. 12월. 요 한 달 동안 이제 2차 수업 실연을 보통 이제 4주간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게 되면, 뭐 이건 수업은 아니지만 1월까지 합격한 사람을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추가, 제가 개인적으로 수업을 이제 봐드리는 걸로. 그래서 거의 1월까지를 해야 이제 이제 1년의 수업이 이제 다 끝나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3, 4, 5회 심화 과정, 6, 7, 8회 문제풀이, 그리고 모의고사 2차 수업 시험, 이렇게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차 수업 시험은 작년에는 이틀은 서울에서 직강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서울을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루는 줌 수업으로 해서 수업을 이제 일주일에 3번 이렇게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2025학년도 대비는 제 커리큘럼은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하나 적어 드릴게요. 이메일을 hjongy입니다. y78 네이버. 요 이메일 주소를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그 한메일 주소를 사용했는데 카카오톡이랑 통합이 되면서 제가 이제 일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서류를 3번이나 업로드 했는데 계속 에러가 나서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네이버로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메일을 보내셔야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고민거리, 개인적인 이제 상담은 이쪽으로 메일을 통해서 이제 주시고요. 나중에 2차 수업을 하게 되면 이쪽을 많이 이용을 하실 거고, 그 이외에 수업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거는 강치욱 과학연구소 사이트죠. 그래서 바이오 강점넷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질문 게시판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질문 게시판을 보면 첫 번째는 생물 내용학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강치욱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공간이 되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생물 교육론이 이렇게 따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 생물 교육론에 올리셔야 제가 요거를 답글을 달게 됩니다.
답글을 달게 돼요. 그래서 이 생물교육론 관련해서 이 교육론 게시판에는 이제 수업에 관련된 이론을 수업을 들었는데 좀 이상한 것 같다.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뭐 내가 보는 이론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요 게시판에서 적어주시면, 그리고 이제 그 질문하실 때는 어떤 이론서인지 책 그 명하고 페이지 쪽수를 좀 적어주시면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제 수업에 지금 교재도 몇 쪽에 관련된 내용인지를 적어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기가 조금 더 쉽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이렇게 질문은 강치육과학연구소의 질문 게시판 생물교육론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 개인적인 상담 메일은 여기 이메일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커리큘럼은 이렇게 해서 2차 수업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OT는 간단하게만 할게요. 뭐, 나머지 뭐, OT라는 거는 이제 수업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자, 생물교육의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서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자, 지웁니다. 자, 여기는 차례가 없는데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는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2022 개정 과학과 교육 과정을 이제 추가를 해서 새로 교재를 만들었고, 올해는 작년에 만든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거를 그대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차례를 보게 되면, 자, 생물 교육 과정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그 과학 지식, 뭐 과학에 관련된 뭐 전반적인 과학의 본성이라든지 요거를 두 번째 챕터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과학 철학이죠. 과학 철학.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교수학습 이론과, 그리고 실제 이제 여러 수업의 이제 모형들에 대한 것들이 다섯 번째 챕터,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평가. 요렇게 이제 잡혀져 있어요. 이 여섯 개의 그 큰 챕터는 실제 이제 그 평가원에서 우리 이제 생물 임용고시를 출제하는 영역하고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 6개의 챕터를 나눴고요. 제일 이제 지루할 수 있는 생물 교육 과정을, 그 과학과 교육 과정을 첫 번째 단원, 요게 챕터로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이 많은 게 계속 이제 수시 개정 체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외울만 하면 개정이 되고, 외울만 하면 개정이 되고, 이제 요렇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실제로 2022 개정이 원래 20년도에 나온다고 계속 하다가 많이 미뤄져서 좀 이제 늦게 개정이 된 이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2022에 개정된 이제 이 교육 과정으로 이제 지금 이제 적용이 순차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이제 올해부터 1, 2학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년이면 이제 3, 4학년부터 해서 중학교 1학년도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고, 저도 이제 강의하기가 힘든 게, 하기가 싫은 게 너무나도 이제 좀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에서 계력과 같다고 이제 하긴 하지만 2점짜리로 보통 이제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요 2점짜리를 그거는 뭐 개인의 제가 나중에 선택을 하시라고 하거든요. 아예 그냥 2점을 제껴놓고 교육과정을 보지 않던지, 아니면 다른 이제 더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건 개인 선택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현재 그 작년에도 1차 시험의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굉장히 지역별로 고득점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이제 해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처음에는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작년 시험은 대체적으로 좀 알게 모르게 좀 쉬운 느낌을 많이 이제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대한 체감은 좀 개인적으로 다른 부분이지만, 그 지역별로 굉장히 고득점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고득점이라고 하면 몇 점을 도대체 얘기하는가?
80점 후반대에서 90점 초반대, 그 90점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점수대가 80점 후반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커트라인에 몰려있고, 그리고 고득점자들이 이제 많았죠. 근데 2차 수업 시연이 조건이 예년보다 좀 까다롭지가 않았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에서는 어떤 부분이 이제 변화가 됐냐 하면, 시험장에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전에는 수업시험 평가자가 5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5명이 점수를 주면 최고점하고 최저점을 빼고 3명의 평균으로 이제 점수를 줬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는 아예 처음부터 3명의 평가자가 들어간 거예요. 3명의 평가자가 들어갔는데 점수 차이가 너무 변별이 커지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걸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별을 조금 덜 주는 쪽으로 평가가 확실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에서 뭐 경기도 같이, 그러니까 경기도나 그 수업 시험, 그 지도안 작성을 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수업 시험 자체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구상을 하고 수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 맞추기도 좀 어렵고 변별이 컸지만 수업 지도안을 작성을 하고 수업 시험을 했던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2차가 엄청나게 큰 변별을 줄 수가 없는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2차가 평가자가 3명이 들어오는 이제 부분으로 되겠죠. 작년부터 바뀌었으니까. 그렇다면 1차가 훨씬 더 어느 정도는 이제 최종 합격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 점수를 본인이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과목을 좀 조화롭게 성적을 다 잘 받으셔야 된다는 이제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일단 교육과정은 뭐 2점짜리지만 이제 큰 틀에서 큰 이제 바뀐 부분에서 이제 영어 위주로 출제가 됐고, 올해도 아마 이제 우리가 교과서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의 교과 내용보다는 전체 총론에서 바뀐 부분, 뭐 그 배경이라든지 바뀐 2015 개정하고 비교를 했을 때 바뀐 내용을 위주로 조금 보시면 시험 대비에 조금은 좀 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내용이죠. 2022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시험에 이제 출제가 굉장히 이제 많이 되는 부분은 교수학습의 이론하고 이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수업에서 사용하는 모형하고 수업에 관련된 이제 전략들, 이런 부분들이 시험의 출제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이론이라고 하면 교육학에서 배웠던 교육학자의 이론보다는 훨씬 더 범주가 좁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학습 이론이라고 하면 이제 피아제, 브루너, 오슈벨, 요 정도 수준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드라이버를 넣지 않았는데 요새는 이제 대체적 개념 틀 이론이라고 해서 교수학습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제 나오죠. 그래서 개념 교환 수업 모형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했을 때 출제가 돼서 요렇게 5명 정도의 이제 교수학습 이론, 요거를 이제 출제가 이제 되고 있고요. 요런 이제 교수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의 목적을 가지고 한차시든 연차시든 학생들이 그 학습 목표를 잘 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자료와 순서로 수업을 해야 되는가. 그 청사진과 같은 것이 요 계획, 그래서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업 모형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모형이라고 하면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 3단계든 4단계든 뭐 6, 7단계든 수업 모형별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의 명하고 단계별 주요 특징을 외우는 거. 이게 이제 1차 시험의 주요한 내용들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거의 해를 거르지 않고 나오는 것이 평가 관련된 문항이 있고요. 그리고 출제 빈도가 좀 높은 것이 과학 철학. 자, 과학 철학은 전통적인 과학 철학하고
지금 후실증주의에서 현대의 과학 철학으로 나누어져서 각자 철학자들의 이제 주장을 바탕으로 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학사를 배경으로 해서 이 과학사에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요 철학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내는 것, 관련된 내용을 뭐 응용하는 거, 요걸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과학 철학에 관련된 내용은 고전적인 경험주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경험주의가 여러 이제 철학 사상으로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증주의에 대한 내용. 이 실증주의도 논리 실증주의하고 논리 경험주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들의 이제 차이점이라든지 그리고 연역적 경험주의로 이렇게 나온 이제 반증주의 그리고 실증주의에 기반을 둬서 좀 극단적으로 요 실험을 통한 이제 검증이 되는 형태로 나아간 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환원주의, 조작의 형태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증주의는 고전적인 경험주의에서 이렇게 나누어진 포퍼가 주장한 이제 과학 철학이 되는데 요 전통적인 예전에 그리고 현대의 과학 철학의 요 과도기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형태죠. 출제 빈도가 조금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좀 높고 그리고 이제 현대 과학 철학에서는 자, 쿠네의 과학혁명 그리고 라카토스 어떤 뭐 책에는 라카토슈로 돼 있던데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 그리고 아직은 시험에는 안 나온 것들도 있어요. 안 나온 것들도 있지만 파이어 아벤트의 뭐 반과학적인 방법도 있고 그리고 연구 전통을 가지고 제시한 또 다른 이제 현대의 과학 철학 등이 있죠. 아직 출제가 안 됐고 출제가 되는 범주는 요 이제 안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증주의가 이제 단독으로 나오든지 쿤이 나오든지 라카토스가 나오든지 아니면 섞여서 나오든지 그래서 나오게 되면 거의 4점짜리 한 문제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 이제 형태입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이제 과학이다 보니까 이제 탐구에 대한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학에 관련해서 과학의 본성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 과학적 방법은 종류가 많지는 않은데 나올 때마다 이제 아이들이라 하면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좀 이제 헷갈려서 좀 틀리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납법하고 연역법, 비추법, 가설 연역법 그리고 현대 과학 철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인 합의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 등 그래서 발산적인 사고에 대한 것들까지 최근에 이제 사회적 합의가 과학의 본성적인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다가 과학적 방법으로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과학 철학 사상에서 사용하던 이 과학적 방법 이외에도 현대 과학 철학에서 사용하는 과학적 방법, 논의되고 있는 것들까지를 이렇게 범주를 넓혀서 보셔야 되는 이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과학가다 보니까 이제 탐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 과정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론, 그리고 학생들이 이 탐구 과정을 잘 익혔는지를 평가할 때 이런 요소들을 잘 부각해서 알 수 있도록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탐구 과정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탐구 기능이다 또는 탐구 요소로 이렇게 용어를 이제 출제될 때마다 조금 다르게 쓰는데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구 과정, 탐구 기능, 탐구 요소 이런 용어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그 생물교육론에서는 기입형의 출제가 최근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출제가 되게 되면 이제 적게 배정이 되면 이제 80점 전국 성적 중에서 적게는 22점. 이게 많이 출제되는 해는 26점까지 생물교육론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이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이제 살펴볼 이제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 이제 심화 과정으로 요 교재 생물교육론은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이론서들이 있을 겁니다. 이론서. 그래서 기본 과정으로 보는 생명과학 교육론. 왜 이거를 기본 과정으로 교재를 삼냐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생물교육론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요거를 파트를 나눠가지고 9장인가 있잖아요. 그죠? 한 챕터씩 나눠서 9분이 이제 공저를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생물교육론을 출제를 하시는 분들도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출제를 하시니까 요게 그리고 얘들이 기본적인 관련된 이론에 대한 이제 예시들을 생명과학에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험에 조금 더 직접적이고 그리고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학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많이 없어요. 철학에 대한 부분. 이 이외의 부분은 기본적인 내용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으니까 지금 이 책이 출판이 되고 나서 전국의 사범대 학생들은 거의 아마 졸업하기 전에 생명과학 교육론 책으로 아마 이론 수업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 교육론이 아니라 과학교육론으로 이론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좀 얇은 것들은 초등에서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에서도 과학교육론을 이제 학습을 하는데 초등은 우리는 생물이면 생물교육론, 그러니까 과학교육론만 하지만 초등은 두루 과목들을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보다 배우는 양은 조금 적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과학교육론 책인데 좀 얇은 것들은 초등학교가 아니고 교육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좀 이제 많이 쓰신 책들이 많습니다. 과학교육론. 자, 권재술 교수 교원대에서 나온 책이 있죠. 2판 요것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과학교육의 이론과 실제 4판까지 나와 있을 겁니다. 조희영 교수님 외에 분들이 이제 쓰신 책. 그리고 과학교육학의 세계. 이제 시중에서 많이 이제 보이는 책들만 이렇고, 사실 지금 심화 과정으로 제가 이제 이제 편저가 되어 있죠. 요약을 하고 이제 발췌를 해서 요게 요약 정리가 된 책인데, 이 이외에도 많은 책들을 참고를 했는데 대다수는 책들이 좀 내용들이 겹치는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출제된 기출문항을 보게 되면 평가원의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한참 이제 그 기출문항하고 정리를 한다고 잘 안 뜨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제 그 사이트가 이제 완성이 됐겠죠.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됐을 것 같은데, 기출문항이 지금 임용이 2002학년도부터 있었어요. 2002학년도부터 작년까지 하면 2024학년도까지잖아요. 이렇게 기출 문제가 있는데 2002학년도부터 2008학년도까지 문제는 예전 주관식이에요. 이전에 이제 주관식 형태의 시험이었고요. 그리고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가 이례적으로 1차에서 우리가 객관식으로 시험을 쳤었어요. 그래서 객관식 문항이 있고 2차가 논술형으로 시험이 1, 2차가 나누어져 있는 해 5년간 이렇게 시험을 쳤고 다시 2014학년도부터 현재까지 물론 뭐 기입형 그리고 서술형 그리고 논술형 문제가 이렇게 3개가 있었다가 최근에는 논술형의 문제가 빠져있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항을 분석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객관식은 문제를 만들 때 이제 오지선다형으로 만들어 놨는데 한 문제에 관련된 이론이 굉장히 유형이 많은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5년간의 요 1차 그리고 2차 문제는 문항수가 좀 적기는 합니다. 요 문제들부터는 분석을 하시면 요 기출됐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기가 안에 또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이론서에서 거의 대부분이 커버가 되고 몇몇 문제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이론서에 없는 것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된 문제를 보고 논문들에서 나온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지금 여기 심화과정 생물교육론 이제 교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6챕터로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순서는 교육과정 하고 그리고 탐구에 대한 걸 2번째로 하고 자 그리고 철학 그리고 교수학습 이론 교수학습의 실제 그리고 이제 평가 이렇게 해서 12주 동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을 쭉 하고 보통 이제 이론을 내가 지금 들은 걸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걸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뭐 6주 차에 한번 이제 모의고사를 치고 그리고 이제 12주차 이제 12주에는 우리가 이제 종강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보통 11주차 정도의 시험을 치고 12주차 이제 해설까지 해서 종강을 하는 걸로 이제 했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이거를 중간에 시험을 치면 중간에 지금 교수학습 이론 정도 하다가 시험을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항이 앞쪽밖에 출제를 못하니까 그래도 6주차에 한 번 환기용으로 뭐 11주차에 한 번 이렇게 칠까 아니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뭐 모의고사를 한 2번을 칠까 일단은 결정을 못했지만 요 12주 동안에 생물교육론 심화 과정을 칠 때 일단 모의고사를 한 2번 정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은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OT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OT만 하루 종일 해야 되고, 자, 이 과정으로 해서 수업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뭐 들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필기한 것도 한번 들으신 분들은 사실은 잘 안 들으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생각보다 어느 정도 딱 이제 생물교육론을 잘 이해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성적이 항상 비슷한 수준으로 거의 틀리지 않게 한 2점 정도만 빠지고 거의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은 일부가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들쑥날쑥합니다. 내가 분명히 공부를 해서 했는데 작년에 좀 생물교육론이 좀 잘 나왔어.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덜 했더니 또 못 나와. 이렇게 들쑥날쑥 거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론을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조금 이제 힘드시더라도 처음부터 들었다, 이게 내가 안다 이런 생각보다는 물론 아실 수도 있지만 이게 너무 안면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익숙한 거고 실제로 문제를 내면 못 적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아는데 기억이 안 났다? 뭐 실수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확하게 몰라서 못 적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외우는 좀 힘드시더라도 외우는 게 시험에서는 성적을 짧은 시간에 가장 빠르게 높일 수 있는,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단순 암기가 바탕이 돼야 된다고 이제 일단은 생각이 돼요. 그래서
3개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암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들이 좀 더 나오면 보충을 하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는 예상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하면 그래도 성적이 뭐 생물교육론이 너무 못 나와서 떨어진다. 그렇게는 되지 않도록 올해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T는 이 정도만 하고 마치고 잠깐만 쉬었다가 본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